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양천을 찾아 지역 후보들과 잇따라 만나며 공동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는 파리공원에서 조주현 양천구청장 예비후보와 만나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신월 신정지역개발, 항공기 소음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두 후보는 동서균형 발전과 산업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천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양천을 당원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 후보는 우형찬 양천구청장 예비후보 등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양천은 나의 정치적 고향이라며 양천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울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후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과 지역개발, 항공기 소음 문제를 해결해 양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은 제 정치적 고향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95년도에 정치를 처음 할 때 이곳 양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 일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더 많은 권한으로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시민들께 기쁨을 드릴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뛰고 설레입니다. 파란 옷에 번호를 새긴 이 후보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양천구가 더 살기 좋은 양천구가 되고 우리 양천을 지역이 더 살기 좋은 양천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개회한 양천구 의회가 폐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되면서 상정된 조례안이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양천구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7명 등 9명의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정회된 뒤 끝내 속개되지 못했고 자정이 지나면서 자동 산회됐습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실에는 출석했지만 본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보이콧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파행되면서 소아청소년 야간 휴일 1차 의료기관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조례안들이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6.3 지방선거 후보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원 은평 3, 4선거구 후보로 김영웅 전 은평 청년네트워크 위원과 재선인 신봉규 현 은평구 의원을 각각 단수 공천했습니다. 서울시의원 은평 3선거구는 가련 제1동, 가련 제2동, 진관동이며 은평 4선거구는 구산동, 대조동, 불광 제1동, 불광 제2동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오후 유 시장이 지역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를 방문해 생산 라인과 공급 흐름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수요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과 관련해 현재 시가 보유 중인 물량은 600만 장으로 166일가량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 수요 증가에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사재기는 자제해 주시고 또 그래서 좀 이 시민들이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의 공사비 갈등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일부 증액 결정되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GTX-C 노선 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작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현장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오는 10일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인허가와 민원 대응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있는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중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 기반을 마련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사업비 조정 문제로 지연됐던 GTX-C 노선은 이번 중재를 통해 총 사업비 방향이 확정됐고 이달 말부터 지작물 이설 등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돼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개발과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 수건 사업인 GTX-C가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충식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수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준비된 연천 군수 후보, 힘있는 여당 군수 후보 박충식, 소멸위기의 연천군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4년에 한 번 하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연천군이 이대로 소멸하느냐,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 박충식 연천 군수가 되어 연천군을 구해내겠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 경마장 유치로 지역 경제 살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계약 재배로 농업 살리겠습니다. 연천의료원 평화 관광 활성화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연천군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박충식 연천 군수, 진짜 연천군, 더 살기 좋은 연천군 만들겠습니다. 네, 저 박충식은 다양하고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연천군에서 태어나 연천군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연천군 곳곳에 많은 친구들과 선배, 후배,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사회학,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효성물산에서 사회 경험을 쌓았고 서강 여의도 포럼 회원으로서 정치계, 사회 곳곳에 두루두루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저 박충식은 유능하고 검증된 일꾼입니다. 2004년 연천으로 돌아와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였고 2018년 연천군의원으로 당선되어 국민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다양한 인맥과 검증된 유능한 일꾼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입니다. 저는 군수가 되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조직 개편을 하겠습니다. 정치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또한 저의 휴대폰 번호를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고 해결하는 유능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시간에 바쁜 직장인들,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퇴근 후에 군수와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연천군을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검증된 연천군수 후보 박충식을 여러분의 군수 후보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뜻대로 활용해 주십시오. 연천군을 살려내겠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겠습니다. 농업 살리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연천군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연천군수 박충식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더 밝은 연천군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3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각 시도 대표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74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도 대표회의에서는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를 제안한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활력이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국가하천의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기 의장협회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남아있는 조직권과 예산 편성관 등 제도적 한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가 조용익 부천시장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남동경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남동경 권한대행은 전환 첫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행정공백 방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을 포함한 6대 중점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SNS 활동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중동 사태 여파로 발생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 대외 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지질 자원을 관광과 교육이 결합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12억 2천만 원 규모의 지질공원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2027년 재인증에 대비해 강원도와 포천, 연천, 철원 등과 협력하는 통합 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화성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선 기반시설 정비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인프라 개선과 학술 연구, 국제 교류 등을 통해 지질공원을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가 2026 세계 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 기자단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열고 의정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30여 개국 50여 명의 기자들이 참여해 의정기념관과 본회의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간담회에서는 AI 시대 언론의 역할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 자치분권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기 부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광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예비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들어봅니다. 경기도 의원으로 정치를 했고 경기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행정의 효능감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경기도 의원 한 명이 행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직접 행정을 했을 경우에 내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효능감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부천이 좀 민감한 표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정체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인구는 줄어들고, 평균 연령이 올라간다는 것은
노인을 비하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부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 직장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천은 언제나 교통, 주거 이런 부분들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제 부천을 떠난 산업시설들, 일자리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것이 제가 부천시장을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고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가장 일 잘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는 아무리 그 견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윤석열 정부의 내란과 거리를 두고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을 진정으로 종식시키고 부천의 민주주의, 부천의 발전을 이끌어올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 김광민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생 8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19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항 보안 검색, 타일 실무, AI 시험 인증, 항공 체크인 카운터 등 4개 과정으로 최근 채용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코칭,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률 55%를 기록하는 등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신사동에 있는 장수경로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27일 장수경로당 신축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립 장수경로당은 준공한 지 40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공간도 좁아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엽니다. 참가 대상은 RFID 종량기 또는 감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인 공동주택 8곳을 선정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청소용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지역 공공기관의 이전에 반대하며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사수 범시민운동본부가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와 재외동포청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행정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 지역의 공공기관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기관들이 인천의 성장 동력인데 이것을 빼앗긴다라고 했을 때는 인천은 사실상 발전 가능성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인천 사수라고 하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